38살, 조선의 9대 왕 성종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는 경국대전을 완성한 성군이었지만 밤에는 스스로를 파괴한 또 다른 얼굴을 갖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가 과로사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12명의 부인과 28명의 자녀가 만든 숨겨진 죽음의 진실이 따로 있을까요? 25년간 9,100번의 회의, 일에 중독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다일까요? 낮에는 성군, 밤에는 폭군이라는 이중생활. 어쩌면 그는 낮의 일보다 밤의 일이 훨씬 더 바빴던 것은 아닐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도 교훈과 행운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1494년 12월 경복궁 강령전. 한 남자가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그는 조선의 법전 경국대전을 완성한 왕이었지만 그의 나이는 고작 38세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섬뜩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성종은 진정한 성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불안한 정통성을 완벽주의로 포장한 채 밤에는 주색에 빠져 스스로를 파괴한 스캔들의 왕이었을까요? 그의 죽음은 과도한 업무에서 비롯된 과로사였을까요? 아니면 12명의 부인과 28명의 자녀를 낳은 기록이 증명하는 과도한 성관계에서 온 체력 저하, 스캔들사였을까요? 완벽한 성군이라는 빛 속에 감춰진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은밀한 욕망이라는 그림자. 지금부터 성종의 38세 단명에 얽힌 진실을 파헤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역사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야사와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군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사인.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3세의 왕위에 오른 성종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통성 논란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야 할 예종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정통세자의 자리가 아닌 할머니와 훈구파의 선택으로 왕좌에 올랐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 어린 왕은 즉위 순간부터 나는 이 자리에 합당한 자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만약 업적을 내지 못하면 언제든 정통성을 이유로 왕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불안감. 그것이 성종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이 불안감은 성종을 역사상 가장 집요한 워커홀릭 군주로 만들었습니다. 성종은 자신이 사랑했던 가족과 친인척, 그리고 자신을 후원했던 훈구파의 입김 속에서 성군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비극적인 생존 방정식을 세운 것입니다. 왕위와 멀어졌던 왕손이 13세의 왕이 된 순간 이미 그의 삶은 정통성 증명이라는 거대한 숙명과 그 숙명을 완수하기 위한 자기 혹사라는 비극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 강박은 그를 두 개의 극단으로 내몰게 됩니다. 낮의 완벽함과 밤의 방종이라는. 성종이 왕권을 잡기 위해 꺼내든 카드는 두 가지였습니다. 법과 학문이었습니다. 7년의 수렴 청정 후 친정을 시작한 성종은 즉시 경국대전 완성에 매달렸습니다. 조선 500년을 지탱할 법의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통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사용한 핵심 장치는 바로 경연이었습니다. 하루 3번,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하들과 학문과 정사를 논했습니다. 25년간 무려 9,100여 회가 넘는 경연. 이는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의 경연 횟수 약 1,800여 회를 5배나 뛰어넘는 경이적인 기록이었습니다. 현대식으로 보면 성종은 매일 3번의 임원회의와 브리핑을 취재하며 1인 독주 체제를 강화한 슈퍼 CEO였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학구열과 성실함에 혀를 내둘렀고 그의 정통성 논란은 점차 성군이라는 칭송 속에 묻혀갔습니다. 하루 3번의 경연을 강행했던 13세 소년 군주. 과연 그는 성군이 되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불안한 정통성을 온몸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그 시대? 가장 강력한 경쟁 강박에 시달렸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 완벽주의는 그에게서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빼앗기 시작합니다. 왕이 완벽해지려 할수록 대신들의 간섭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실록에는 그들이 왕의 사생활을 엄격히 통제한 기록들이 가득합니다. 사냥 반대, 동물 기르는 것 반대, 활쏘기 반대. 성종은 왕이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 자유가 박탈된 유교적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왕에게 허용된 유일한 탈출구는 단 하나, 바로 왕실번성이라는 명분 하에 여색이었습니다. 12명의 부인과 28명의 자녀. 이 숫자는 단순한 다산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낮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억압을 해소하는 유일한 비상구이자 대관들이 감히 간섭할 수 없는 권력자의 치외법권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중 생활은 성종에게 섬뜩한 별명을 안겨주었습니다. 주요 요순 약걸주. 낮에는 성군 요순이지만 밤에는 폭군 걸주처럼 방탕하다는 뜻입니다. 이 극과 극의 삶은 대관들의 억압과 정통성, 강박이라는 시대적 한계에서 비롯된 성종 자신의 처절한 일탈은 아니었을까요? 성종의 마음속에는 이미 구출할 수 없는 어떤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밤이 되면 더욱 깊어졌습니다. 성종의 일탈은 궁궐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성종실록에는 대관들이 왕에게 미행, 즉 몰래 궁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멈추라며 수십 차례나 간언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원아, 어찌하여 만백성의 어버이로서 밤중에 몰래 나다니십니까? 이는 종묘사직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옵니다. 왕은 왜 위험을 무릅쓰고 한밤중에 백성으로 위장해야 했을까요? 야사와 구전은 그가 답답한 궁을 벗어나 기방을 출입하며 자유를 만끽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성종의 시대는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성 스캔들, 어우동 사건이 터진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어우동은 왕실의 종친이자 고위 관료의 아내였던 양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뒤 수십 명의 유부남 관료 및 왕실 종친들과 자유연애를 즐겼습니다. 이 스캔들은 성종이 그토록 공들여 쌓은 유교적 시스템을 정면으로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종은 이 스캔들에 경노했습니다. 많은 신하가 그녀의 높은 신분을 이유로 목숨만은 살려주자고 간청했지만 성종은 유교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그녀를 처형시켰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밤마다 은밀한 일탈을 즐기면서 같은 욕망을 드러낸 여성은 기강의 이름으로 처단한 것입니다. 어우동은 성종이 평생 억누르려 했던 것, 바로 금지된 욕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는 성종이 만든 시스템을 비웃었고 성종은 그 비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우동은 성종 자신의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경국대전을 완성한 법의 설계자, 밤에는 그 법을 벗어나고 싶어 했던 한 남자. 성종이 어우동을 잔인하게 처형한 것은 사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어우동, 즉 은밀한 욕망을 부정하고 싶었던 자기 혐오적 분노였습니다. 이는 성종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중성은 그의 몸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성종의 은밀한 밤의 생활은 결국 낮의 성군을 파국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바로 패비윤씨 사건이었습니다. 왕의 총애가 다른 후궁 엄씨, 정씨 등에게 옮겨가자 윤씨는 극도의 질투에 사로잡혔고 왕을 해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며 사사됩니다. 당대의 문인 성현은 자신의 저서 용제총화에서 왕이 성군이었으나 또한 호색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야사는 신하들이 경연 중 왕의 잠자리 밑에서 금서, 즉 음란 서적을 발견하고 경악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합니다. 여기서 논란의 핵심이 나옵니다. 왕실의 번성을 위해 밤마다 후궁의 처소를 찾았던 성종. 25년간 28명의 자녀.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거의 매년 한 명꼴로 아이를 낳았다는 뜻입니다. 당시 의원들은 왕에게 과도한 방사로 체력이 고갈되어 병이 악화되었다고 직접 경고했습니다. 실록에는 등창과 폐결핵 등으로 고통받던 성종에게 의관들이 수양, 즉 휴식과 금욕을 간절히 권했지만 성종이 이를 듣지 않고 계속 성관계를 이어갔음을 암시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사가 아닙니다. 실록과 의학적 소견입니다. 일부 현대 역사가들은 성종의 38세 단명을 단순한 폐결핵이 아닌 낮의 과로 경연과 밤의 과로 성관계,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가 겹쳐 면역력이 급감하며 초래된 필연적인 결과로 봅니다. 즉, 과로사의 포장 뒤에 숨겨진 스캔들사 의혹입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종의 비극적인 단명은 국가를 완성하려던 성군의 책임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욕망과 스트레스를 주체하지 못한 한 남자의 자기 파괴적인 집착이 만들어낸 파국이었을까요? 그는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성군의 이미지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1494년 성종의 몸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낮에 완벽한 성군과 밤에 방탕한 군주, 이 극단적인 이중생활은 그의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피를 토하게 만든 폐결핵,
숨을 쉴 수 없게 만든 천식. 특히 등창, 악성 종기는 그의 고통을 극대화했습니다. 25년간 쌓아올린 찬란한 권력도 그의 목숨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의원들이 동원되었지만 38세의 젊은 왕은 1494년 12월 24일 강령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토록 화려했던 경국대전의 설계자가 결국 자신의 몸을 설계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왕권의 정점에서 그를 멈추게 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스스로 혹사시킨 육체라는 가장 비정한 권력이었습니다. 자신의 정통성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했던 성종은 결국 자신의 몸의 한계 앞에 무너지는 권력의 비정함을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성종의 사후, 후대 역사가들은 그에게 성종이라는 묘호를 바쳤습니다. 무언가를 이룬 왕. 이는 그의 업적을 높이 평가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연산군의 시대가 열리자 성군이라는 포장은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연산군은 어머니 패비윤 씨의 비극적인 죽음 뒤에 성종의 방탕함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갑자사화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는 성군으로 기록되었으나 아들은 그 성군의 방탕함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다고 외쳤습니다. 연산군의 기록과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성종의 모습은 극명하게 모순됩니다. 한쪽은 완벽한 성군으로 다른 한쪽은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주색의 왕으로 묘사합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누구의 기록이 진실일까요? 혹은 성종이라는 묘호 자체가 한 남자의 복잡한 사생활을 덮어버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이미지 메이킹은 아니었을까요? 성종의 묘호가 성종으로 결정된 것은 그의 복잡한 삶과 비극적인 말년을 덮고 업적만을 미화하여 기록하려 했던 후대 권력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은 아닐까요? 이 모순된 기록들은 성종을 둘러싼 성군대, 스캔들의 왕 논쟁을 영원히 끝나지 않게 만드는 역사적 장치로 남아 있습니다. 성종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성군이 되기 위해 자신을 파괴하는 삶이 과연 올바른 리더의 모습일까요? 성종의 이야기는 워커홀릭 과로와 자기 파괴적인 욕망 스캔들이 결합했을 때 한 인간이 얼마나 빨리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교훈입니다. 국가의 시스템을 완성했던 그가 정작 자신의 몸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는 완벽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조선의 가장 완벽한 성군, 성종. 그가 남긴 유산인 경국대전은 500년을 지탱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38년 500개월도 채 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무덤인 선릉은 지금도 서울 강남의 가장 화려한 중심부에 잠들어 있습니다. 성종은 완벽주의 강박, 일 중독과 자기 파괴적 욕망, 그리고 유흥 중독 사이에서 무너져 내린 현대 CEO의 원형입니다. 500년 전의 왕이 아닙니다. 그는 번아웃으로 쓰러져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성종은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리더는 희생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희생이 결코 자기 파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군이라는 빛 속에 숨겨진 한 인간의 고독하고 처절했던 욕망의 그림자. 이것이 바로 조선 9대 왕 성종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사 속 흥미진진한 인물의 이면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역사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